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국토부 긴급 속보 부동산 대책 전격 폐지.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이 올 스톱 되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정책들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기고 규제 완화가 사라지며 부동산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110 대책, 319, 926, 88 대책 등 국지간 대책이 유명무실화되면서 향후 부동산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이 2021년 최고 수준으로 원상복귀되며 270만 가구의 공급 대책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재건축과 재개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원점에서 재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긴급 속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나와 있는데 본인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자,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올스톱,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죠. 자, 부동산 대책 올스톱,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과 시행령과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들 상당히 불리하게 됐죠. 자, 먼저 공급대책, 270만원 공급대책이 무산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공급 부족, 당장은 지금 불안하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버리면 집값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3기 신도시라든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런 것들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어요. 대부분 국회법 개정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잖아요. 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책 대부분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많은데 민주당은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요. 그러니 이게 다수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탄핵이 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초안, 공시가격, 원래 이거 폐지하려고 했는데 다 불투명해졌어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고 안전진단이다, 뭐 재개발이 기간을 단축한다, 이것도 불투명해졌고요. 규제 완화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불투명해지면서 분양은 미뤄지고 거래도 줄고 있어요. 지금 매매가 거래도. 자, 세금 대책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내야 할 것들이니까. 상속세, 증여세 이거 국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상속세,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렇게 뭐 강력한 상속세도 아닌데 이것도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세금을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금투세는 합의해서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문제인데 21년 수준으로 폭등. 놀라지 마세요. 21년에 7천만 원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내요. 다주택자들. 종부세 말하는 거예요. 30억 기준으로. 30억 기준으로 7천만 원이 1,000만 원밖에 안 내는데 이제 7천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더군다나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면은요 더 냅니다. 더 내, 세금을. 정말 무섭죠. 양도세, 중과세 최대 80%까지 냅니다. 40%대에다가 30% 중과세가 붙어버리면 이거 다주택자들 난리 나요. 팔자니 양도세가 아예 폭탄 맞아가지고 거의 70~80% 세금으로 내는데, 끌고 가자니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30억 정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은 거의 뭐 7천만 원 두드러 맞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자, 다음 볼까요? 국토부 부동산 핵심 대책이 4번 있었어요. 이게 다 무산위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110 대책.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 지방 수도권 외곽 아파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2020년 폐기, 단기 등록 임대를 재도입. 그래서 6년짜리도 생겨났잖아요. 자, 319 대책과 916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한다. 시세 70%로 고정한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장기 임대,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활성화, 조기 인허가 한 곳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속도감이 있게끔 만들겠다. 이게 916 대책의 핵심이에요. 3기 신도시도 추진 속도를 빨리 하겠다. 자, 최근에 88 대책,
공급,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에 정말 단비 같은 공급을 하겠다. 수도권도 42만 가구 정도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재초안 폐지 등 굵직한 아예 규제를 없애버리겠다. 비아파트 임대사업 혜택. 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 제외하는 것들, 신축 빌라 같은 경우 24년 이후에 지어진 거. 자,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짜리도 지금 만들어놨는데 주택수에 제외. 자, 이런 것들이 자, 대통령령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 국회 통과해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힘든 것들이 있고 설령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바뀔 가능성이 크고 바로 이거예요. 국토부 긴급속보 부동산 대책 폐지 위기. 아유, 이거 지금 사실상 지금 악법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없어져야 하거든요. 자, 국토부가 공급대책, 세금, 임대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자, 윤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폐지, 변경 이거 폐지하고 변경을 했는데 물론 국토부가 그대로 이제 이행을 했겠죠. 불가피하게 됐어요. 이게 변경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폐지하고 축소했던 것들이 특히 3기 신도시 분양, 1기 선도지구 일정 이런 것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재건축, 재개발 얼마나 많이 완화시켰습니까? 자, 이거 또 하나 그린벨트까지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미지수가 되어버렸어요. 도로화 및 타불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세금, 임대, 양도세, 중과세 지금 유예시켰잖아요. 그래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양도세, 중과세 폭탄 맞게 생겼어요. 다주택자들 긴장하셔야 돼요. 안 팔면 되지. 이제 종부세 두드러 맞습니다. 옛날만큼 더 맞습니다. 종부세 폐지 무산 높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이제는 아주 정말 살떨리는 2021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유지. 더군다나 공시가격 현실화가 뭔 말이냐. 지금은 공시가격의 70%, 60%대로 세금을 때렸어요. 이걸 90%까지 끌어올려버리면 세금 폭탄을 맞게 돼요. 종부세 특히 폭탄. 자, 임대차 입법 폐지도 무산돼 버렸습니다. 21년 원상복귀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서울시는 이제 독단적으로 진행하겠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축소하겠다라는 지금 이번에 안건이 나왔어요. 부동산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지금 부동산이 다 죽어버리게 생겼거든. 자, 그래서 어디를 축소할지는 봐야겠네요. 공공 SOC,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이거 지금 뉴스 치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이라고 있어요. 재개발의 일종인 이것들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국회 통과할 것 그런 것들 또는 이게 또는 정부가 유명무실화 돼갖고 선거를 다시 하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정부 바뀌면 사업은 물거품 무한연장.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했고 다음 혹시라도 정권을 가질 이제 민주당이 가질 수도 있고 뭐 다시 또 국민의힘의 힘이 가질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뭐 못해 이거 아닙니다. 다만 폐지나 축소를 일관성으로 끌고 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재빠르게 금융 쪽 먼저 1월 달에 대출 중도 상환료 50%로 인하, 신상화 대출 소폭 요건 완화. 그리고 6월 달에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디딤돌 대출 후치 담보가 가능하다.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합니다. 내년 7월 달에. 그 다음에 연내 주택 드림 대출을 출시한다고 그래요. 이제 세제, 주택 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자, 1월 달에 당장 시행해요. 1주택자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주택 시 세제 혜택.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했어요.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그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역시 세제 혜택 확대. 이것까지도 진행하고 공급 부분에서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도심복합사업 시행 2월 달에 진행합니다. 6월 달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자, 이제 이게 뜻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 다음 제도, 여러 가지 제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인증제로 통합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 건축물 표기 의무화,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신규 민간 건축들의 제로 에너지 기준 의무화, 학생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을 말소시켜버리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 제도를 검토. 여기 연내 중으로 진행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를 완화하고 생활용 숙박시설, 이행 강제금 부과 시기를 유예한다. 이거 연장.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예측이 돼 있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커요. 일단은 세금 문제가 우리 직결된 문제잖아요. 금투세 폐지는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고, 자, 상속세 완화, 종부세 합리화, 이거 완전 무산돼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속세 폭탄, 종부세 폭탄으로 이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커요. 종부세 보겠습니다. 종부세 폐지를 원래 하려고 했죠. 징벌적 과세, 이거는 이중과세로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종부세 폭탄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아니, 21년보다 더 맞을 것 같은데요.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공제한도 상향. 1가구 1주택은요, 특히 종부세 폐지 아예 그냥 안 내게 해야 돼. 다만 이제 재산세가 약하니까 좀 더 서구 수준으로 올리면 되겠죠. 국민소득에 맞춰서. 왜 쓸데없이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나 다름없는 이 쓸데없는 종부세를 자꾸 뜯어내가지고 지방자치제라는 면목으로 거기에다가 지방에다 쏟아붓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 공제 5억에서 8억 파격적으로 지금 했고, 1인당도요 정부 5천만 원, 5억 이렇게 확대시켰는데 이거 다 물거품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현행 유지, 감세, 폐지, 인구 감소. 이제 결국은 상속세는 폐지시켜야 돼요. 인구도 감소하고 애도 안 낳는데 뭔 상속세입니까? 또 이런 말 하죠. 그럼 어디서 세금 얻냐? 쓸데없는 데서 세금 줄이라고요. 쓸데없는 데서. 자꾸 대기업들 법인세 대폭 완화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그 다음에 공사, 쓸데없는 직원들 엄청 많아요. 다 잘라야죠. 왜 끌고 갑니까? 월급은 또 엄청나게 주면서 적자나는, 정말 나라 말아먹는 그런 것들 없으면 된다니까요. 쓸데없는 곳에 세금이 지금 막 빠져나간다고요. 자, 이거 다 하고도 남아요.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특정인들한테 혜택 주는 꼴이 뭡니까? 폐지, 인구 감소 폐지 추진, 최고세율 낮춰야. 여든 야든 공무원들 또 막 늘리면 그거 정말 지탄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은행권 보세요. 대기업 보세요. 지금 계속 구조조정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자 활성화가 잘 된 게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인구 얼마나 많이 뽑습니까? 왜 뽑아요? 그렇게 많이 뽑아요? 아니, 모든 건 자동화되고, 여러분들 은행 가보세요. 대폭 줄었어요. 그 정도 줄여야죠. 그리고 한계 기업이다 무슨 파산, 회생 이런 제도 해가지고 쓸데없이 국가 혈세로 돈 인심 쓰고,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줄여도 세금 조금만 걷어도 돼요. 쓸데없는데 세금을 많이. 자, 1인당 자녀공제 이랬고 폐지 그렇고, 자, 금투세는 이번에 통과됐고,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 말이 정말 사실인지. 양도세 중과세 보실래요? 자, 기본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세율은, 자, 기간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10에서, 여기 써있네요, 6에서 42%.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6에서 45%예요. 6에서 45%인데 45%로 잡고, 만약에 3주택 이상일 경우는 30% 플러스 시키면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5 플러스 30은 75%. 75% 세금 두드러 맞는다고요. 10년 끌고 가면 뭐합니까? 3주택 이상자들. 아주 폭탄이죠. 바로 이걸 없애야 하는데 이걸 못 없앴어요. 물론 다주택자들
너무 다 봐주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도세, 중과세는 없애야 한다고 봐요. 자,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이 상속세 이게 뭐예요? 없애는 쪽으로 가야죠. 증여세는 내는 게 맞아요. 증여세는 줄이더라도 내는 게 맞고, 아직은 상속세는 당장 안 없애더라도 거의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국회 통과 안 됐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세금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종부세 변동. 여기 보시면 자, 이걸 보자고요. 뭐 1주택자들도 1,000만 원 내는데 30억이면 이게 문제 아니라 2주택 이상자들 많잖아요. 자, 보세요. 자, 30억 원 2주택 이상자 7,151만 원 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 1,40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다시 또 원상복귀하면 7,100. 공시가격 현실화되면 거의 1억까지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30억이니까 돈 많네. 뭐가 많기는 많아요. 자, 주택 2개 있는데 갭 투자라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돈이 10억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세금 두드러 마는데 공산주의도 이 정도까지는 안 거둘 것 같은데. 부동산 대책 전격 폐지, 공급 대책 물거품 위기, 정부 믿고 재건축 투기반 조합들 허탈. 그렇죠. 지금 아주 대책이 무산될. 자, 국회 계류 국회 법안,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들, 재건축 개발 특례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입법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아주 지금 악법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 세금 완화. 자, 이런 것들 싹 없애야 하는 거 맞아요. 폐지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계류 중이에요. 이걸 되살린다는 얘기는 너희들한테 세금을 왕창 뜯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핵심 사업 중단. 자, 270만 가구 공급 대책. 물론 저는 공급을 지금 수도권 신도시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도권에 신도시를 너무 지켜두면 특히 경기도 인천에 사는 사람들 집값 폭락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집 남아돌아요. 이건 좀 줄여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자, 이게 늦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늦어져 버리면 집값 폭등할 수 있죠. 그린벨트,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시켜야 합니다. 일부 해제해야 돼요. 많이 하면 안 되고. 너무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야 집값이 잡혀요. 그런데 아예 X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자, 재건축 재개발도 확대됐어요. 재건축 개발 활성화 표류, PF 변동 위기, 88 대책 재건축 재개발 단축, 용적률도 원상복귀. 와, 일기 특례법 등 지자체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일기 신도시 집값 전망이 그래서 불투명한 거죠. 정부 정책은 사실상 물거품 혼란 상태고, 신도시 정비사업 늦어지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자, 시행령 외에 국회 통과 법안은 이렇게 계류 중인 것들은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부동산 완화 정책. 이게 원상복귀 했을 때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데 집값이 떨어질까라는 의구점도 있고. 보세요. 상속 증여 양도세 원상복귀 된 거예요. 야당 상속세 감축 이번에 했죠? 반대했죠? 통과 안 됐어요. 그러면 뭐 양도세니 증여세니 무슨 뭐 중과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겠어요? 세금 더 내라고 아마 할 것 같죠? 다주택 중과세 폐지. 이거 지금 유예시켜 놨는데 5월 유예인데 이거 중과세 부활합니다. 100%. 일기 신도시 특별법 지금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거 추진되지만 혜택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커요. 세금이 없어요. 지자체도 없어요. 자, 공시가 현실화 폐지, 국회 반대, 보유세 폭탄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크죠. 재초안 폐지, 규제 완화. 이제 재건축, 그동안에 신드롬이 맞았었죠. 재건축들 가뜩이나 지금 인건비 올라가고 원자재값 올라갔는데 이 재초안이 부활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 공급 대책 불가. 지금 이렇게나 많이 대책을 세웠는데 다 불가. 부동산 악법이라고 하는 3대 악법, 임대차 입법. 제가 보기에는 악법 맞아요. 왜? 부작용이 지금 나왔었잖아요. 앞으로도 나올 것 같고. 임대차 입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걸 갖다가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특정 모 당은 이걸 영구적으로 계약갱신 청구. 그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아예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쵸? 계약갱신을 영구적으로. 그랬다가 쑥으로들었죠. 완전 공산주의 국가 같아요. 여기는요. 부작용, 전세가 폭등락, 수요 공급 왜곡. 이러면 안 되죠.
자, 임대인 역차별 폐지, 민주당 반대, 폐지 불가. 지금 사회적 약자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동감. 그렇지만 임대인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임차인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자, 제초항 폐지. 이거 희귀합니다. 1인당 8천원 넘으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걷겠다는데 이걸 뭘 걷어요? 공사비, 인건비 증가해가지고 가뜩이나 힘든데 지방은 아예 재건축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시 반대로 불가. 공시가격 현실화. 아까 이거 맞아버리면 여러분들 양도세, 종부세 두드러 맞는 거 알죠?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폭탄. 공시가격 90% 현실화, 모든 세금 급증.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거 60% 수준으로 원래 됐었는데 90%로 다시 원상복귀. 그리고 뭐 종부세가 모 당에서 그러잖아요. 종부세가 1%에 해당된다. 무슨 놈의 종부세가 1%니까 아니 서울 집값이 얼만데? 이거 현실화되면요 1%요 평균이 다 종부세 내야 돼요. 평균이. 지금 현재 서울 집값 13억 5천이에요. 90%로 두드려 보세요 한번. 지금 12억 이상은 종부세 내잖아요. 물론 이제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좀 이제 그걸 따져봐야겠지만 이거 만만치 않아요. 무슨 1% 세금 내요. 엄청나게 세금이 늘어나죠. 자, 세금 뜯는 국회. 제발 좀 국회에서 세금만 뜯어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균형을 잡아라 이거예요. 또 세금을 안 뜯는 것도 문제죠. 균형. 이 다주택자들은 완전히 지금 폭탄 맞게 생겼어요. 팔자니 양도세 최대 75%. 와, 75% 두드러 맞으면 뭐 10억, 7억 5천. 7억 5천 세금. 종부세. 어떻게 30억짜리 그것도 갭 투자로 자기 돈 15억밖에 없는데 7천, 8천만 원, 1억을 두드러 맞아요. 매년. 이게 국가입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용적률. 여러분들 재건축도 보세요. 난쟁이로. 서울이 다 난쟁이 집이에요. 박원순 때부터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제 위를 쭉쭉쭉쭉 뽑아야죠. 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당 편 든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중도예요. 저는 중도입니다. 확실하게 중도 맞아요. 다만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세금 문제에서 지나치게 좀 심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거죠. 자, 세금 폭탄 막막 떨어지네요. 이제는 좀 세금도 적당하게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폐지할 건 폐지하고. 정부가 시행해온 2년여간의 부동산 대책이 이미 시행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감사합니다.